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아들의 결혼 5주년 기념 파티 초대장에 가족 모임이라고 적힌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기뻐서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다. 어머님, 이번 파티는 좀 특별한 자리라서요. 어머님께서 오시기엔 솔직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가 내 가슴을 찔렀다. 너무 가난해서 나 같은 늙은이가 그 화려한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웃으면서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 재산을 떠올렸다. 그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눈물로 물든 내 인생의 복수 도구였다. 그 비밀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서울의 변두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다. 가난은 우리 집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나는 그 가난 속에서 꿈을 키웠다. 대학에 들어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만났다. 그를. 내 남편, 민준을. 그는 영업팀의 스타였다. 매력적이고 야심차고 모든 여자들이 돌아보는 남자.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작부터 독이었다. 민준의 가족은 부유했다. 그의 아버지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재벌 2세였다. 그들은 나를 공장 노동자의 딸이라고 비웃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내 드레스를 보고 코웃음 쳤다. 이게 무슨 싸구려 천이야? 민준아,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나는 참았다. 민준이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으니까. 사랑해,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은 점점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며 늦은 밤에 돌아오지 않았고 술자리에서 다른 여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임신했다. 우리 아들 태민이 태어났다. 그때 민준은 말했다. 이제 내가 엄마가 됐으니 집에 있어라. 내가 벌어올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였다. 시간이 흘렀다. 태민이 5살이 됐을 때 재앙이 닥쳤다. 민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그의 아버지 회사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사라졌다. 횡령이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민준은 공포에 질려 나에게 울며 말했다. 여보, 나 대신.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내가 서류를 관리했잖아. 내 이름으로 하면 나는 충격받았다. 그 서류는 내가 관리한 적 없었다. 민준이 몰래 조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태민을 생각해. 우리 가족을 생각해. 내가 감옥에 가면 태민은 어떻게 돼? 나는 울었다.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서명했다. 나는 횡령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은 지옥이었다. 태민은 시어머니 집에서 자랐고 민준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라는 핑계로 다른 여자와 살았다. 출소한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은 모두 그의 몫으로 갔다. 그는 나를 버렸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내가 왜 그랬어? 그는 나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태민은 아버지를 따랐다.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아빠가 고생했대. 나는 홀로 살았다. 청소부로 세탁소 아줌마로 일하며 태민을 키웠다. 하지만 내 속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출소 후 나는 우연히 알게 됐다. 민준의 아버지 회사가 그 횡령 돈으로 부를 쌓았고 민준은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돈은 내 희생으로 얻은 것이었다. 나는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 감옥에서 배운 재테크로 작은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
부동산. 20년 동안 나는 조용히 불리기 시작했다. 지금 내 재산은 500억 원을 넘는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태민도. 며느리, 지은의 전화는 그 불씨를 다시 피웠다. 그녀는 태민과 결혼한 지 5년, 이제는 유명 디자이너가 됐다. 그들의 집은 강남의 펜트하우스, 파티는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다. 어머님, 이번엔 가족 사진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옷차림이 좀 파티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 봐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알았어, 지은아. 축하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낡은 옷도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복수가 시작될 때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지은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SNS에서 자신의 삶을 과시했다. 완벽한 주부, 성공한 디자이너 하지만 뒤에서는 빚이 쌓여 있었다. 태민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비밀리에 도박을 했다. 카지노, 온라인 베팅.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나는 내 재산으로 사설 탐정사를 썼다. 보고서가 도착했다. 지은은 10억 원의 빚을 졌다. 그녀는 태민 몰래 그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려 했다. 그것이 그녀의 비밀이었다. 파티 당일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익명의 선물을 보냈다. 지은의 좋아하는 명품백, 안에 편지 한 장 축하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녀는 기뻐할 터였다. 하지만 그 백 안에는 USB가 숨겨져 있었다. 지은의 도박 기록, 빚장부. 태민이 그것을 발견할 때 지옥이 열릴 것이다. 나는 집에서 기다렸다. TV의 파티 생중계가 나왔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지은의 인스타 라이브. 그녀는 웃으며 춤췄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날, 하지만 곧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태민의 목소리. 이게 뭐야, 지은아. 화면이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태민이 내 집으로 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지은이가. 엄마가 왜 이런 짓을. 나는 차를 따랐다. 무슨 소리니? 태민아. 그는 USB를 던졌다. 이 안에 지은이의 모든 게 있어? 엄마가 보낸 거지? 왜?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날 버린 것처럼 나도 버린 거야?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태민은 소리쳤다. 엄마 미쳤어. 지은이는 잘못 없어.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은의 배신이 더 깊다는 걸? 태민이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지은의 배신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다.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민준은의 전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민준은 이제 60대 중반, 여전히 건설회사 임원으로 살고 있다. 그의 재산은 내 희생으로 쌓인 것이었다. 지은은 그에게 돈을 빌렸고 대가로 태민의 회사 기밀을 넘겼다. 태민의 회사는 민준의 경쟁사에 인수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나는 답했다.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왔지만 눈가는 붉었다.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발 태민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나는 커피를 저었다. 갚을 돈이 10억이야, 지은아. 내가 어떻게 갚아? 그녀는 울었다. 민준 씨가. 아빠분이 도와주신다고. 민준. 그 이름이 나오자 내 피가 끓었다. 민준이. 내가 그 늙은이와 무슨 관계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돈 빌린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나는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 강남의 고층 빌딩. 그는 나를 보자 웃었다. 여보, 오랜만이야. 아직도 그 가난뱅이처럼 사나? 나는 대답 대신 은행 통장을 보여줬다. 500억 원이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게 어떻게? 나는 말했다. 내 덕분이야, 민준아. 내가 날 감옥에 넣었으니 내가 내 돈으로 불린 거지.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횡령은 내가 한 거잖아. 증거도 내 서명으로. 나는 끊었다. 그 서명은 내가 강요한 거야? 이제 내 딸다니 며느리 지은이가 내 돈을 훔치려 해. 태민의 회사를 망치려는 거.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이가? 그는 전화를 걸었다. 지은에게. 너, 나 배신했어. 지은의 울음소리가 스피커에서 새어나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가족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은 나를 배신한 대가로 지은을 이용해 태민을 무너뜨리려 했다. 왜? 태민이 그의 회사를 이어받지 않으려 해서. 태민은 나처럼 아버지를 증오했다. 아빠는 엄마를 망쳤어. 태민의 말이었다. 이제 복수의 고리가 완성됐다. 나는 민준에게 제안했다. 나와 손잡아. 지은을 버리고 태민의 회사를 구해. 대신 내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그는 웃었다. 미쳤어. 내가 날 협박해.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USB를 더 보여줬다. 그의 과거 횡령 증거, 내가 감옥에서 몰래 복사한 것, 이게 공개되면 내 인생 끝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거래하자. 하지만 나는 속였다. 그 거래는 가짜였다. 나는 이미 태민의 회사에 투자했다. 내 비밀 재산으로. 태민은 모른 채 회사가 살아날 터였다. 지은은. 그녀는 무너질 것이다. 파티 후 일주일, 지은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왜 저를?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나는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배신은 용서 안 돼. 지은의 자살 시도는 뉴스가 됐다. 유명 디자이너, 결혼 생활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의 태민은 나를 원망했다. 엄마 때문에. 엄마가 그 USB를. 그는 집으로 왔다. 이번엔 폭풍처럼. 엄마, 지은이는 잘못 없어. 그건 민준 아빠 짓이야, 민준. 태민도 알았던가? 나는 물었다. 내 아빠가 지은이를 이용한 거 내가 모를 리 없어. 태민은 주저했다. 모르긴. 하지만 내가 막으려 했어? 엄마, 나도 아빠를 증오해. 엄마가 감옥 간 거 다 아빠 탓이야. 그 고백은 나를 흔들었다. 태민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가? 시어머니 집에서 자란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터 내 엄마가 회사 돈을 훔쳐서. 하지만 태민은 믿지 않았다. 그는 몰래 나를 찾아와 편지를 썼다. 감옥에. 엄마, 사랑해. 빨리 나와. 그 편지가 내 유일한 빛이었다. 이제. 그는 말했다. 엄마, 복수 그만해.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자.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이 움직였다. 민준은 지은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이용해 나를 치려했다. 그는 내 비밀 계좌를 추적하려 했다. 사설 탐정, 해커. 하지만 나는 앞서 있었다. 20년의 기다림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과거 횡령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증거는 내 서명서의 위조 흔적. DNA 검사, 민준의 필적.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은 달려들었다. 재벌가 횡령 스캔들. 재정하 전 부인이 복수하나? 지은은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왔다. 그녀는 떨며 증언했다.
민준 씨가 저를 강요했어요. 돈을 주고 태민의 정보를 이민준은 부정했다. 그년이 거짓말해. 돈 때문에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태민은 지은 곁에 서서 나를 노려봤다. 엄마, 이게 복수야? 가족을 파괴하는 거, 나는 대답했다. 가족. 이건 가족이 아니야? 배신의 덩어리야. 재판 중간 트위스트가 왔다. 지은의 임신. 그녀는 태민의 아이를 가졌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녀의 배는 살짝 부어 있었다. 그 소식은 나를 멈추게 했다. 아이. 내 손자. 나는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다. 복수는 여기서 끝나야 할까? 하지만 민준이 웃었다. 내가 멈추면 태민의 회사를 내가 삼킬 거야. 그는 여전히 야심차라. 나는 결정했다. 더 깊이 파고들자. 재판은 3개월 끌렸다. 그동안 나는 태민과 지은을 지켜봤다. 그들은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은은 임신으로 인해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태민은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민준의 경쟁사가 습격했다. 매출 하락, 직원 이탈. 태민은 나에게 왔다. 엄마, 도와줘. 회사 망할 것 같아. 나는 웃었다. 내가 왜? 내가 날 가난뱅이 엄마라고 부른 건 누구야?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엄마. 어렸을 때 아빠 말 믿었어. 이제 알아. 엄마가 희생한 거.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태민의 눈물은 진짜였다. 나는 내 재산 일부를 투자했다. 100억 원 이 회사 주식 매입. 태민은 놀랐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나는 말했다. 20년 동안 모은 거야? 내 아빠가 날 버린 후에 그는 울었다. 엄마, 사랑해. 지은도 왔다.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배를 만지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었다. 민준이 반격했다. 그는 지은의 과거 도박을 폭로했다. 언론에. 디자이너 자살 시도, 도박 중독, 지은은 무너졌다. 어머님, 민준 씨가 제 사진을 팔았어요. 민준은 나에게 전화했다. 내가 시작했어. 이제 끝내자. 그는 내 계좌를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카운터 펀치. 재판에서 그의 위조 증거를 제시했다. 판사는 유죄. 민준, 10년형. 법정 밖, 태민은 나를 안았다. 엄마, 이겼어. 하지만 지은은 멀어져 섰다. 태민아, 이 아이는 유티스트. 아이는 민준의 것이었다. 지은의 배신은 더 깊었다. 그녀는 민준과 불륜을 저질렀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 민준 씨가 날 구원했다고 느꼈어요. 태민이는 그냥 안정된 삶이었어요. 왜 태민은 무너졌다. 왜 나한테? 나는 지은을 봤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태민에게 말했다. 내가 결정해. 용서할래, 아니면. 태민의 결정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지은을 용서했다. 엄마, 이 아이는 내 가족이야. DNA 검사할게. 만약 아니면. 그때 가서. 하지만 검사 결과 아이는 태민의 것이었다. 지은의 불륜은 거짓. 아니, 민준이 조작한 루머였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저는 태민이를 사랑해요. 민준은 그냥 돈 빌린 거예요. 트위스트의 트위스트. 민준이 지은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의 최종 복수. 민준은 감옥에서 웃었다. 내가 날 이겼지만 가족은 영원히 갈라졌어. 태민과 지은은 화해했다. 그들은 내 집으로 왔다. 엄마, 같이 살아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나는 재산을 공개했다. 500억. 그들은 놀랐다. 엄마, 왜 숨겼어? 나는 말했다. 숨겨야 했으니까. 배신자들이 많아서.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파티 재개, 이번엔 나를 초대. 화려한 호텔, 가족 사진.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태미는 말했다. 엄마,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약한 자의 목이야. 지은은 아이를 안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림자. 민준의 편지, 감옥에서 온 오익의 끝이 아니야. 독자들은 논쟁할 터. 나는 영웅인가, 악마인가?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서울의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제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피로 물든